안녕하세요. 곧 100만 경제 유튜버가 될 머니플로우입니다. 미리 구독부터 해주세요. 블로그의 빈대 관련주를 정리할 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도 정리할까 하다가 못했었는데요. 저는 두 테마 모두 잠깐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리했던 빈대 테마주는 주가가 하락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테마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빈대 관련해서 뉴스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확산이 멈춘 듯합니다.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대유행 중인가 봅니다. 이런 감염병 관련주들은 질병이 얼마나 유행하는지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는데요. 이미 국내는 소아과가 마비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인 대만은 고령자와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어린이 폐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균에 감염돼 발생하는데 주로 5에서 9세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되면 보통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기침이 동반되고 가래가 섞인 기침이 3, 4주 정도 지속됩니다. 또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성인에게 사용하는 퀴놀론계 항생제를 소아 중증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쓰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퀴놀론계 항생제를 아이들에게 썼을 경우 연골 침착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18세 미만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기 아빠로서 저희 아이가 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우리나라에서도 2, 3년에 한 번씩 심하게 유행하는 폐렴인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유행을 안해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소아가 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이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도 역대급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어 중복 감염된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코로나19에 비하면 환자 수가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 사달이 났었잖아요. 감기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하다 보니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집안에 갇혀 살게 되는 거리두기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우린 주식쟁이니까 관련주들 체크하고 가야겠죠. 관련주들 주가를 살펴보면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가 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관련 종목의 강세이며 두 번째는 테마의 확산입니다. 2주 전에 비해 관련주가 많이 나타나며 테마의 확산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주라는 게 뚜렷하게 실적이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테마의 유행이 끝나가는 게 보인다면 매매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이시에스는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기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 1월 말 누적 기준 호흡기 치료제 HFT500 700대를 중국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왼쪽은 메가이시에스 일봉 차트, 오른쪽은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상 역배 열라인은 이평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주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버블을 만들었던 종목인데요. 그 당시 유행은 정말 강했기에 저런 버블이 가능했는데 이번 감염병은 이전 고점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더스 제약은 마이코플라스마 유효 균종이 포함된 폐렴 치료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의 일봉 및 주봉 차트입니다. 유행 초기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급등전 일봉을 보면 이평선을 모아가면서 무언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 보입니다. 감염병 유행이 짙어지자 숨 고르기 후 추가 급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상방으로 매물이 많지 않아서 향후 유행이 더 확산되면 주가가 가볍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약품의 국제아지트로마이신정 250mg은 식약처 수출용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해당 성분은 아지트로마이신을 포함하며 이는 질병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치료 항생제로 기재한 마크로라이드 계열입니다. 참 재밌는 게 같은 테마의 종목들은 대부분 차트가 비슷하죠. 보통 방향은 비슷하고
어떤 종목이 더 시세가 강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돌기도 하니 여러 종목들을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 감염병 테마가 돌 때 어떤 종목이 더 강했나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동제약이 한국먼디파마와 공동 판매 중인 베타딘 이노 스프레이 제품은 폐렴강균과 폐렴연쇄상구균,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및 세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동제약의 일봉 및 주봉 차트입니다. 오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BL 헬스케어 지분 인수 관련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계 내에서 마이코플라스마균에 항생제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인트론바이오는 항생제 내성을 극복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며 부각받고 있습니다. 기존 항생제들이 잘 안 먹히자 내성을 극복한 항생제가 부각된 듯합니다. 내성을 극복한 항생제라. 스토리는 이해가 되네요.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개발 중이라네요. 이처럼 테마주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막 갖다 엮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매매하면 됩니다. 수젠텍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진단하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화과 오플런도 힘들고 진료받기도 힘드니 당연히 집에서 진단키트로 확인해봐야겠죠.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젠텍이 대장인가 봅니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어린이 폐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의 강세입니다. 엑세스바이오는 22년 12월 미국 국방부와 약 2,610억, 23년 9월 미국 보건복지부와 1,179억 원 규모의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더욱 확산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테마의 대장이 되려나요? 시젠도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이번 테마에서는 수젠텍에 비해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웰크로는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두각되며 상승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하면 마스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시세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테마 안에서도 수급 이동이 자주 이루어지니 종목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프레임에서는 얼마 안 올랐지만 단기적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왔으니 매매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이고 전 국민이 감염되었지만 이번 폐렴은 대상자가 한정적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더 자극적인 이슈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더 강한 이슈란 의료 붕괴 및 아이들 휴원 또는 성인 대상 감염 확산 등의 이슈일까요? 테마주가 웃긴 게 아이들을 위해 감염병 유행이 사라지기를 바라야 하지만 주식 투자자로서는 확산을 바라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주식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서 이런 테마에 더 수급이 몰리고 있지만 테마주 버블의 끝은 항상 처참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유튜버로서 곧 떡상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나중에 별로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구독해주세요.